반가워요, 다성이 아빠예요. 라이젠 4500U가 탑재된 가성비 노트북인 에이서스 비보북 S입니다. 작년 3500U처럼 50만원 미만의 가격이면 충분히 자신있게 가성비 노트북으로 추천할 수 있겠지만, 가성비라는 단어를 자신있게 붙일 수 있는 가격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가가 60만원 중반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PD 충전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큰 단점이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저전력 휴대용 노트북으로서, 그리고 휴대용 작업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4인치를 선호하지만 키보드가 꽤 괜찮아 보여 15.6인치로 구매했습니다. 에이서스가 충전기 하나는 정말 깔끔하고 이쁘게 잘 만듭니다. 하지만 분리형 충전기이기 때문에 케이블의 부피가 커 휴대성이 일체형 대비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접지형이기 때문에 미세 전류가 흐르는 단점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비보북 S는 미세 전류에 취약한 풀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접지형 충전기는 좋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저전력 노트북들이 보통 65W 충전기를 기본 제공하고 있지만 에이서스 비보북은 여전히 45W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만 느리지 않다면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물로 본 첫 느낌은 갤럭시북 이온.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변화되는 느낌이 갤럭시북 이온의 아우라 실버 느낌과 거의 동일합니다. 광고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게 보이고, 저처럼 예쁜 디자인의 노트북을 선호한다면 블랙보다 이 화이트가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얇다는 느낌이 체감되고 풀메탈 특유의 깔끔함도 느껴집니다. 에이서스 노트북의 상징과도 같은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5도 정도밖에 오픈이 되지 않네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키보드의 특징은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엔터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만 충분히 사용해보고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음 리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게는 1.66kg으로 상세 페이지의 1.8kg보다 더 가볍게 측정되었네요. 15.6인치 보급형 노트북이 이 무게면 아주 훌륭한 무게입니다. 충전기를 더해도 2kg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분해하겠습니다. 별 모양이 나사이고 T5 규격의 비트로 풀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듯이 나사를 전부 풀고 틈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넣어 합판을 분해했습니다. 이 메탈 재질의 합판은 굉장히 얇고 약해 보입니다. 저렴한 보급형 노트북의 경량화는 절대 내구성을 동반할 수 없죠. 내부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 시스템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원팬에 얇은 히트파이프 하나, 평범한 저전력 노트북의 냉각 시스템, 딱 그 수준이죠. 하지만 제가 스위프트3를 사용해본 경험으로 라이젠 4500U는 이 정도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실사용을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램 8GB는 온보드입니다. 4GB 2개 듀얼 채널로 되어 있고 무리한 작업만 아니면 충분한 사양이라고 판단합니다. 용량은 NVMe 256GB 하나 장착되어 있고 추가 장착 여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통 재원이나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으면 추가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수입 업체에서도 이렇게 추가 확장이 안되고 교체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분해해보니 여분의 M.2 규격 슬롯이 있었습니다. 무게도 그렇고 확장성도 그렇고 에이서스 홍보팀이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2 규격의 확장은 2.5인치 디스크와 다르게 확장을 해도 무게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량화된 노트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2.5인치 확장보다 진보된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최신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있고 문제는 수입처도 모르고 있어요. 에이서스 홍보팀과 수입처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는 50WC입니다. 가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도 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평균 배터리 용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믿고 쓰는 라이젠 4500U이기 때문에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트들의 내구성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이 사용하는 전원부조차도 보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경량화와 원가 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윈도우 설치할 때 꽤 많은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팬 소음과 발열을 대략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노트북의 상판은 따뜻한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팬 소리 역시 아주 조용합니다. 물론 이전에 리뷰했던 스위프트 3만큼의 정숙한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사용해보고 최대한 정확히 측정해보겠습니다. 윈도우 10 설치하면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잡히는데 최신 드라이버를 직접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이서스 다운로드 센터에서 15.6인치는 M533IA, 14인치는 M433IA를 검색하면 관련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소 어둡게 느껴지지만 NTSC 45%에 밝기 250니트를 알고 구매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욕심이 있다면 보급형 라인의 노트북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 외 전반적으로 첫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비보북과 아이디어 패드 중 비보북을 선택한 이유가 디자인과 두께, 키보드 때문인데 적어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아이디어 패드 슬림5가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에이서스 비보북 S15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노트북 자체가 아닌 에이서스 홍보팀과 한국 총판이죠.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들이 판매한 노트북의 무게도 모르는데 정상적인 홍보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 얇고 가벼운 노트북에 확장할 수 있는 M.2 슬롯이 있는데도 이 부분 역시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홍보는커녕 수입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노트북을 이런 사람들이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이죠. 그리고 키보드 옐로우 엔터키 역시 너무 디자인적인 부분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엔터키는 구분감이 부족한 노트북 키보드에 시각적 구분감을 증가시켜주는 멋진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쁜 디자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능으로 접근해서 쉬운 설명을 하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개발팀, 홍보팀, 판매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전혀 조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PD 충전과 램 확장, 디스플레이에 아쉬움이 있지만 보급형 라인에서 가장 훌륭한 휴대성, 즉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 그리고 M.2 SSD 확장에 깔끔한 디자인까지. 저 역시도 처음에 가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금 높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구매해서 확인해보니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전력 휴대용 노트북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매력 있는 노트북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사용 후기를 최대한 빠르게 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